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에서 총회 개최 시 서면 계리서 제출 시에 그 서면 계리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정비법 상해 조합은 정관의 변경, 또 정비사업비 예산안,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 및 변경, 그리고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조합원들의 권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45조 1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45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총회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자,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조합원은. 그리고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45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은 서면 계리서를 제출하는 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본인인데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면 계리권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할 때는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신설됐다. 도시정비법 45조 6항에 왜 그럼 이처럼 본인 확인 의무를 신설을 했냐면은 오래전에 사망한 조합원 명의로 서면 계리서를 제출하는 등의 위변조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관리에 허술한 점이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6항에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의 본인 명의로 서면 계리서를 제출하는지 확인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본인 직접 참석,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또 도시정비법 4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지가 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다. 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정비법 45조 5항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6항에 따른 본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참석할 때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니까 본인 확인은 거치지 않는데, 도시정비법 45조 5항 전단에서 서면 의결권을 하는 사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6항에 본인 확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6항 후단에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면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지금 세 가지다. 본인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법 45조 5항의 전단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 본인이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 지금 의결권 행사를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는 대리인을 정해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상태에서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서면 계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자, 이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오늘 핵심 문제는 자, 총회 의결을 하는데 서면 계리서를 제출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별도의 그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본인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거라. 자, 그러면은 서면 의결권, 서면 계리서만 제출하고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효력이 있냐는 겁니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상태에서, 자,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서면 계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 자, 우리가 평범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서면 의결권을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놓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을 짚어보면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자, 서면으로 의결권 하는 당사자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자,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상태다. 그래서 신분증을 첨부해서 대리인이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제3자가 또 서면 계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러면 유효한 의결권 행사를 볼 수 있느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보니까 일단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효한 서면 계리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은, 자,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서면 계리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위임장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대리인이 제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서면 계리서를 제3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이게 유효한 의결권 행사를 볼 수 있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비사업에서 극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총회 소집 및 의결, 또 총회의 소집 및 본인 확인 의무.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자, 총회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체를 구성으로 하는 총회를 두고 있고,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리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게끔 도시정비법 44조 2항에 녹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조합총회를 소집할 때, 자, 조합원으로 구성된 것이 총회인데,
자, 조합은 전체로 구성된 것이 총회입니다. 총회 의결기관이죠. 총회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에서 의결기관이 총회인데, 자, 총회를 그럼 누가 소집하냐면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합장이 제대로 못하면은 조합원도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얼마의 조합원이 필요하냐?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원들도 3분의 2 요구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한테 총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구를 하면은 조합장이 소집하게 돼 있다. 도시정비법 44조 2항에. 자, 그리고 자,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한다. 이것은 도시정비법 43조 3항의 내용입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조합총회를 소집할 때 조합장이 직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할 수 있고,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자, 10분의 1. 여기는 평범하게는, 자, 보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 5분의 1이면 20%입니다. 100명이면 20명, 1000명이면 200명입니다. 200명. 200명 이상이 요구를 해야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상에 보면은 조합은 10분의 1 요구로, 10분의 1이면은 이제 1000명이면은 100명,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만 요구를 하면은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자, 10분의 1,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자,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조합이 있는 반면에 조합장의 부도덕한 면이나 조합 임원들, 대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는 그러면은 조합원 얼마의 요구가 필요하냐면은, 자, 5분의 1은 평범한 것은 조합은 5분의 1 이상을 요구하면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는 더 완화시켜 놨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을 쉽게 해임시키기 위해서, 자, 10분의 1, 조합은 10분의 1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이면 되고, 1000명이면 100명 이상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를 하면은, 자,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조합 임원들이 부도덕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 조합은 10분의 1 이상만 총회 소집 요구를 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 임원 해임을 하는 경우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를 한다. 자, 그리고 해임 요구. 자, 그런데 조합장이 또 이런 경우에 조합 임원 중에 조합장이 그러면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공사라든지 다른 협력사한테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당사자가 조합장, 자기 자신이 당사자인데 소집을 안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왜? 자기 자신을 해임시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총회 소집을 안 할 경우가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누가 또 소집을 하느냐? 자, 그럴 때는 해임 요구. 자, 해임 요구자. 해임 요구자는 일반 조합원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분의 1. 1000명이면 100명 이상. 100명이면 10명 이상 중에 그 소집 요구한
조합은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서 그 조합장이나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43조 3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자, 제일 먼저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도 총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대의원 요구로도 총회 소집을 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총회 소집 요구를 하는데 이때 조합은 그 소집 요구하는 당사자가 자, 조합은 본인인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44조 1항 제2항에 나와 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그리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하면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41조 2의 내용이다. 근데 다만 총회 의결 방법이나 서면 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로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고 조합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의원도 총회 소집 요구를 하는데 자, 조합은 그럼 총회 소집 요구를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총회 소집 요구를 하면은 조합은 소집 요구를 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 본인인지. 자,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요구서에 자, 총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그리고 성명을 적고 난 다음에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한다. 서명이나 지장 날인을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한다. 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그래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자, 해당 조합원이나 또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자,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인감도장, 해당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해외에 장기채로 하는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해당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그리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게 도시정비법 시행령 41조 2이다. 그리고 다만 총회 의결방법이나 서면 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총회 의결 방법, 서면 의결권 행사,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총회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회 유형을 살펴보면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합 총회 유형을 살펴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합 총회 유형을 보면은 자, 조합 총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 중에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자, 총회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15단계를 거치면서 엄청 많은 총회가 개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를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그리고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총회, 그리고 조합 임원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총회 유형을 여기서는 물론 총회가 또 그런 총회도 있겠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 창립 총회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서 지금 유형은 보면은 자, 총회 유형을 이렇게 두고 있다. 총회 유형을 조합 총회 유형을 지금 보면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변경을 위한 총회,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가 있고 관리 처분 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가 있다. 그리고 조합 청산, 이제 마지막 때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총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조합 임원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는 유형은 네 가지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총회, 그리고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첫째,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업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지자체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자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에서 무작정 지자체에 제출하지 못하고 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인가 받은 사항을 또 변경하거나 또 정비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또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열어야 되고, 또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법 1항, 자, 지금 법이 몇 조 녹아 있지 않네. 1항, 5항 이렇게만 녹아 있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됐고, 둘째,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자, 둘째,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철거 구축 아파트를 철거하기 이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총회는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누구 분양 신청 기간이냐면은 조합을 말합니다. 일반 분양이 아니고, 기존에 구축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새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새 아파트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는 조합원이 있고, 아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니까 나는 내 아파트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새 아파트에 입주를 안 하고 지금 구축 아파트에서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자, 1000세대의 구축 아파트 조합원이 10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은 나는 현금 청산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자, 분양 신청 기간에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 아니고 현금 청산을 받고 싶습니다. 이래 되면은, 자, 분양 신청 기간에 종료를 하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은 1000세대 중에 100세대는 현금 청산을 하고, 그러면 조합원 아파트는 1000세대가 아니고 새 조합원 아파트는 900세대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0세대는 어떻게 되냐?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100세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해주게 되고, 조합에서.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은 1000세대 중에서 900세대가 남든지 아니면은 200세대가 현금 청산을 하면은 800세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800세대가 남으면은 조합원 아파트는 800세대 짓고 나머지 200세대 여유 있는 것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자, 이 현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1000세대 중에서 현금 청산을 100세대 하면은 900세대가 남고, 조합원 아파트가, 그 다음에 200세대가 현금 청산을 하면은 조합원 아파트를 800세대 짓게 되는 겁니다. 자, 200세대가 현금 청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보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자,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가 바로 그겁니다. 1000세대 중에서 200세대가 현금 청산을 하고 나니까, 자, 그러면은 조합원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800세대만 짓고, 기존에 있던 구축 아파트는 1000세대에서 200세대가 현금 청산했으니까 그 200세대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의결을 거친 후,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또 30층으로 지을지 뭐 49층을 지을지 그런 계획도 다 당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제 지자체,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게 내용입니다. 또 다만,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경미한 상,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의 변경은 자,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게 도시정비법 74조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총회는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총회입니다. 자,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총회. 그러면은 우리가 조합은 아파트고 일반 분양 아파트고 다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면은 자, 조합은 청산을 하게 되죠. 그 내용에 맞는 총회입니다.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총회. 총회는 조합이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을 하게 된다. 도시정비법 45조의 내용입니다. 자,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해산과 청산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자, 민법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조합이 해산을 할 때, 청산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자,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자, 우리가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해산과 청산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다른 내용은 민법의 법인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해산과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산 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은 다른 점은 강행 규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강행 규정이니까. 자, 청산 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은 무효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관에 별도로 조합원들이 정관의 내용을 담아놔도 법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에 임의 규정이면은 자, 그거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거는 조합원들이 언론에서 정관에 넣어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지키자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서 정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고시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조합은 이 민법 77조 규정에 따라서 조합 설립 목적이 달성돼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의 가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총회 내용이고, 자, 네 번째는 조합 임원들의 비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총회하는 것입니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자, 조합은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요구로 자, 도시정비법 44조 2항에 의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자,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임을 할 수 있다. 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자, 조합은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도시정비법 44조 2항에 있어. 자, 이 부분도 좀 애매한데요. 지금 보니까 4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44조 2항에 보면은 자, 1항은
도시정법 1항에 보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는 게 있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2항에 보면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5분의 1은 조합원 5분의 1이 총회 소집 요구할 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서 보면은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도 있네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로 할 수 있는데, 정관 기재사항 중에서 지금 보면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해임을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면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원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사임 및 해임,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아까 지금 보면은 다시 조합 임원을 위한 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할 수 있다. 이거 조합 임원을 아까 처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가진다. 도시정비법 43조 3항. 그러면은 도시정비법 43조 3항. 43조 3항에 보면은 4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조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조합 전문 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 내용이고, 결격 사유 해임을 대해서는 조합 임원은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 44조 2항이 보면은 총회 소집 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원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다시 보면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리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조합을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자, 이 방법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조합 이용은 44주 이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자 10분의 1 요구로 10분의 1 자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에서 자 조합원이 10분의 1 이상 요구 이게 지금 보면은 43조 지금 사항에 녹아 있어요. 43조 사항에 놓은 내용은 조합 임원은 자 조합 임원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다. 자, 여기 해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은 자 10분의 1 조합 임무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요구자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할 때는 조합장 권한을 가진다. 대행한다. 조합장 권한을 누가 요구자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 권한을 가진다. 자, 그 내용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은 10분의 1이지.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에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4조 2항. 이거는 잘못된 내용 같아요. 자, 44조 2항은 지금 보면은 44조 2항에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 또 조합원 5분의 1 이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할 수 있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또 할 수 있고 자 조합장이 소집하게 된다. 그리고 조합원 대의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자 조합원이나 대의원 요구로 소집하는 경우는 조합원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 자 정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44조 지금 2항의 내용이다. 자, 그래 여기서 이거는 잘못한 것 같네요. 보니까 44조요. 자,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43조 4항. 43조 4항. 자, 43조 사항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43조 사항 43조 사항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건 잘못됐네요. 자, 사망.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5분의 1이 아니고, 조합 임원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요구자 대표적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44조 사항입니다. 43조 사항에 녹아 있다. 자, 그리고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자, 이번 총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와 의사 정족수는 다릅니다. 의사 정족수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일반 결의,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하는 것이 일반 결의입니다. 도시정비법 45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45조 3항. 자, 45조 3항. 총회 의결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총회 의결. 일반 의결은 자, 이 법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창으로 일반 의결을 한다. 총회 의결은. 자, 그런 것이고. 자, 그리고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 상승될 때. 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 자, 특별결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 늘어날 때, 100분의 10이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도시정비법 45조 4항에 나와 있다. 자, 도시정비법 45조 4항. 자, 보면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일반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 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자, 100분의 10이 상승될 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늘어나는 경우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10% 이상. 그래서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면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총회는 45조 총회 의결. 자,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자, 도시정비법 45조 7항 단서조항입니다.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시공자 선정, 공사업체 선정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그 공사를 시공할 시공업자,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시공자의 선정을 위한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된다.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서면 결의서가 안 되고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과반수가 그 내용이 45조 7항에 나와 있다. 45조 7항. 자, 45조 7항에 보면은 자, 총회 의결은 자, 이럴 때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일반 의결은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해도 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에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 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시공자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총회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또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선정하고 난 다음에 취소하기 위한 총회,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는, 자, 이런 총회는 대통령을 정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있다. 100분의 20. 자,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내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공자 선정이다. 자, 시공자 선정 위한 총회의 경우는, 자, 보면은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창립총회나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의결을 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그리고 도시정비법 45조는 정관 변경, 그리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그리고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 그리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수립 및 변경, 청산금과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도시정비법 45조 1항의 지금 내용이다. 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많다. 자, 45조 1항에 보면은, 자, 이래 보면은, 자, 45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정관을 변경할 때, 그리고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또 상환 방법, 이런 내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비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그리고 예산의 사용 내역, 그리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선임하는 것, 설계자 감평가법인의 선정 변경하는 것. 자, 선정 변경하는 것.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선정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변경은 시장 군수에게 총회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승정 변경.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이고 대의원을 구성해도 그 큰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너무도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아파트로 치면은 관리사무소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그리고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자, 조합원별 정비사업비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그리고 조합의 해산과 해산시 회계보고. 자,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 회계보고. 그리고 청산금 징수 지급. 자, 청산금 징수 지급.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포함한다. 그리고 비용의 금액 및 징수 방법. 그리고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자, 이런 내용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또 정관을 대통령이나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통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1항 각호의 상주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자, 총회에 상정한다. 총회에 상정해야 된다.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것. 이 1항의 각호의 상주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 자, 총회 의결은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방법은 자, 총회는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하냐면은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반 의결 방법은 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한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은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분,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총회의 경우는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정족수를 산정할 때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정족수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은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는 서면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